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인데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필요한 경우에 국참법으로 약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형사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요. 다음 아래 읽기 자료에서는 알렉시 토코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배심 제도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써놓은 글입니다. 참고 삼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심 재판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고요. 비교법적으로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직업법관과 독립하여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 무죄 평결을 하고 법관은 그 평결에 구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에 관여하여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을 행하는 제도를 말하지요.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순수한 형태의 배심제나 참심제가 아닌 절충형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죠. 배심원의 구성과 평결 절차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본적으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행해지는 배심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대상사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는 모든 형사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부 사건이라면 모두 배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보내되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요.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에서 본 바와 같죠.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여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모두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절차에 관해서는요. 먼저 피고인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에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선고 2012도 13,896호 판결인데요.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과 그 규칙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9조 1항 각호에 의한 법원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의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8조 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에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의사의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 8조 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통상의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은 법 5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해당함이 명백한데도 그 당시 법에 의해서요. 제1심 법원이 법 8조 1항 위 규칙 3조 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다음, 만약 제1심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 후, 그럼에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제1심의 공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국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를 무효라고 보아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 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한 사안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결정을 읽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과연 언제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자 2009모 1032 결정인데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위 결정을 한 법원이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을 한 법원이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한편 법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 이것을 의사확인서라고 하는 건데요. 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정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나 시행 초기의 재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중죄사건으로 한정하는 것뿐이므로 처음에는 중죄사건으로 한정을 했다가 지금은 모든 1심 재판으로 합의부에 관한 1심 재판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죠.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구조 1항에 따른 배제 결정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보아야 하는 점, 법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경우 필요적으로 기일을 열어 피고인을 상대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 확인 절차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고인의 필요적 소환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법이 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당초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의사를 변경하여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도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재판이 지연되는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더욱 신속하게 종결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 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왜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아래의 판결을 읽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 및 그러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앞서 본 판례에서 본 바가 있죠. 저희는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날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에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원이 위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즉시 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제1심 판결은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 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 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는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살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러한 제1심 판결의 위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 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계속해서 아래의 판결을 읽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1도 15,484호 판결인데요. 자, 1항에서는 위에서 봤던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그 취지, 그리고 1.1항에서도 안내서 송달 같은 규정, 1.2에서는 그러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진행되면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그 절차가 소송행위가 무효인 경우 하자 치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을 보시면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희망의사의 번복에 관한 일정한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 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 절차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숙고 시간이 부여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이 법리에 대해서는 앞서 판례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을 바로 선고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에 희망의사를 적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제8회 공판기일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를 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제1심의 공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봐야 된다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래 2012년 4월 26일 선고 2012도 1222호 판결도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제1심 법원이 간과하여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다시 반복이 돼서 설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 내용도 각 주에 써놨고요. 자,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개시 절차를 위해서는 피고인 의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어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배심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라는 결정, 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판례에서 봤던 구조 제1항의 배제 사유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요.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지요.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때에는 개시 결정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국민참여재판의 관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되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는 배심원의 존재가 필수적인데요.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단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배심원이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하죠.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배심원에게는 일정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법관에 준하는 제척사유,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면제사유가 인정이 되고 있고요. 배심원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명이 참여하고 그 이외의 대상 사건에 있어서는 7명이 참여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중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이죠. 일종의. 법원은 배심원의 결혼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에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배심원의 선정 과정은 지방법원장이 매년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요. 법원은 이 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선정 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 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 및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도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재척, 기피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질문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 등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기피 신청에 의하여 불선정 결정을 하여야 하고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또한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명인 때에는 5명까지, 7명인 경우에는 4명까지, 5명인 경우에는 3명까지 배심원 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고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러한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의 배심원의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당의 재판에서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직권 또는 기피 신청 또는 무이유부 기피 신청에 의한 불선정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불선정 결정이 있으면 그 수만큼 선정 절차를 반복해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후보자를 선정을 합니다.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래에 2016년 3월 16일자 2015모 2898 결정을 읽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국민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한 배제 결정의 취지이죠.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법과 그 규칙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법 구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인격이나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취지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법 9조 제1항 3호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 상태,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족한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14세의 지적장애인인 점, 심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의 특성 및 피고 사건에서 예상되는 심리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학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이 열리게 되면요. 먼저 공판 준비 절차를 열게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회부하여야 하는 거죠. 필요적 공판 준비 절차죠. 다만 공판 준비 절차에 회부하기 전에 법원의 배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겠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공판 준비 절차는 일반 공판 절차에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행하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이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고요. 공판 준비 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통상의 공판 절차나 배심 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모두 같은 내용이지요. 공판기일의 심리로 넘어가서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를 하여야 하고요.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권한, 의무, 재판 절차,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와 같이 하게 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판 절차 갱신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공판 절차의 특칙에서 또 살펴본 바가 있죠. 배심원은 나중에 평의 및 평결 그리고 양형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재판장은 변론 종결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증거 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이때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를 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을 합니다.
다만 이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이번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요. 판사가 평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 취지에 반하게 되겠죠.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심원은 양형에 관하여 평결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 양형 의견을 법관에게 개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죠.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독특한 점이자 헌법상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할 경우 헌법상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관이 아닌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적인 교육이 미흡한 상태에서 오판의 위험성이 있음을 염려한 결과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기속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본래의 국민 배심제의 역할을 상당 부분 축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편 헌법상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 통상 공판 절차와 같지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배심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 참여재판에 관한 형사 절차와 공판 절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